이런 사람 가까이다 두세요. 승진도 시키시고요. 중요한 일 이런 사람한테 맡기세요. 우선순위로 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뭔지 알고 일해.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은 그거 말고 이게 더 중요해. 자꾸 이렇게 말하게 돼요. 문제가 생겨도 미리 해결책을 갖고 와요. 빨리 가져옵니다. 팀의 시간을 아껴주죠. 팀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의 표지입니다. 일 못하는 사람의 표지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능력 때문입니까? 성격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지 때문입니까? 일 잘러가 우리 회사에 자꾸 늘어나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알아서 일 잘하는 유니콘 직원,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주변에 저희 동료들과 쭉 대화하면서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보세요. 빠르게 봐보죠. 1. 지시가 애매해도 맥락을 잘 이해해요. 이번 프로젝트 정리 좀 부탁해요 라고 일 시키는 사람이 너무 피곤해. 그래, 자세히 말 안 했어. 근데 어떤 방향이신지 파악해 볼게요. 알아서 핵심을 잡고 해. 근데 그게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리더의 고민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우선순위로 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뭔지 알고 일해. 그 사람이 뭔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맞아, 나 그거 급한데 얼른 좀 해줘. 이게 돼.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은 그거 말고 이게 더 중요해. 자꾸 이렇게 말하게 돼요. 3번. 문제가 생겨도 미리 해결책을 갖고 와요. 빨리 가져옵니다. 문제를 보고만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자기 고민을 담아서 와요. 결과물의 퀄리티가 기대 이상입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해왔네? 팀의 시간을 아껴주죠. 팀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가 먼저 고민해 와서 팀이 일할 때 좀 시간을 아껴주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의 표지입니다. 일 못하는 사람의 표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주변 사람들 잘 몰라.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잘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지입니다. 자료를 정보 계속 공유해 주거든. 여기까지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저는 고민이에요. 자꾸 말해. 자료도 자꾸 공유해. 그런 사람들이 일 잘합니다. 반대로 이 자료 공유 안 한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표지입니다. 자료 공유 안 한다? 준다 그러고 안 준다? 이런 게 일 못하는 사람의 표지입니다. 대표와 상사의 마음을 읽고 부담을 덜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실수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어요. 바로 수정하고 체크리스트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말합니다. 실수했을 때, 놓쳤을 때 빨리 말해요. 반대죠. 일 못하는 사람은 끙끙 앓고 있다가 자기가 감당 안 될 때 그때 오픈하죠. 호미로 막을 일, 가리로 막게 되는 거죠. 회사와 고객 입장 생각해요. 전체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뻐 보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과 일하면 그렇게 행복하지만 반대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과는 점점 보람이 사라지죠. 오늘 또 지시, 내일 또 지시, 모레도 지시. 계속 내가 지시해줘야 돼요. 지시도 일이거든요. 알아서 안 하니까 지시하고, 지시하니까 알아서 안 하고 악순환이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능력 때문입니까? 성격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지 때문입니까? 직원 때문입니까? 리더 때문입니까?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사람의 문제로 보는 거잖아요. 일 잘러가 많아지는 이유 또는 적어지는 이유, 사람의 문제를 보지 않고 시스템의 문제를 봐야 리더로서는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보다 잘 돼. 여러분, 토양이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씨앗이 중요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콩이라 하더라도 좋은 토양에 들어가면 좋은 콩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람 원래 실력 없는 사람이야. 이 콩이 좋다 나쁘다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내 토양을 잘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025년에 글로벌 인적 자원 트렌드를 발표했는데 직원들이 일의 의미를 찾고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한 기업은 통제 위주의 기업보다 우수한 재무 성과를 낼 확률이 1.8배 높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조직은 고객과 사회에 광범위한 가치를 창출할 확률이 1.4배 또 높았어요. 왜 일하냐에 대해서 대화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진실한 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나도 알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도 알아. 근데 만났을 때는 그 속마음은 얘기 안 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방어적으로 1인분만 할래요? 워라밸 할래요? 시간 예상 줍니까? 이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깨지 않으면 이거 잘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직원이 하는 일에 의미를 연결하는 일이 경영자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회사에 일 잘러가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은 우리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고 맥락을 파악해야 스스로 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죠. 주도적으로 해야 실력 있는 애들이 자꾸 남아있고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점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Y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있고 상품의 독창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상품입니다.
이렇게 말해라. 사람들은 Y가 없으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한다. 의사결정은 Y내다. 인간 두뇌에서는 먼연계라고 부르는데 이 먼연계가 작동해야 의사결정이 일어난다. 내가 업무에 몰입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업무를 구매하는 행위잖아요. 그것도 Y가 작동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제일 잘한 데가 애플이고 스티브 잡스였잖아요. 여러분, 이 핸드폰을 사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현상에 도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믿습니다. Y로 시작해서 혁신을 일으켰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직원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PPT 오늘까지 만들겠다. 아니죠. 이 PPT 하나가 투자자가 우리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가야죠. 또 고객과의 연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객이 감사의 이메일을 보냈다, 감사톡을 보냈다,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고객과 연관지어서 어떤 고마움을 듣고 있는지 공유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관리할 때에도 숫자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일으킨 임팩트를 공유하는 거예요.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회사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와 또 이 세계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직원들은 권한을 가질 수 있고, 권한을 가졌으니까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을 졌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지식 근로자를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학습 방법은 피드백이다. 그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셀프 피드백이 일어나야 되는데, 셀프 피드백이 일어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만 뿐입니다. 자, 결론이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아서 일 잘하는 유니콘 직원은 방치하면 결국 평범하게 시들어버립니다. 하향평준화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일단 직급별로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볼게요. 동의하는지 봐보세요. 첫 번째, 자, 사장님들. 정말 일 잘하는 대표님은 어떤 대표냐? 다 중요합니다만 함께하는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 기술, 고객, 우리의 품질, 생산 방식, 공급, 뭐가 됐든지 간에 직원들에게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회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맥락을 언제든지 공유해요. 젠슨 왕, 주간 넘버 5로 공유하잖아요. 스티브 잡스, 월요 이메일로 공유하잖아요. 사티아 나델라, 주간 타운홀 미팅으로 공유하잖아요. 김봉진 시절의 배달의 민족, 일주일에 한 번씩 우아한 수다 타임으로 공유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자기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파악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대리 과장급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핵심 표지 딱 하나를 얘기해라. 차료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판을 깔아주는 사람, 운동장 넓혀주는 사람. 우리 팀에 5명이 있어요. 나만 일 잘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4명도 일 잘할 수 있도록 빠바박 야 깔아주고, 야 이렇게 한번 해봐봐. 그거 나가 재작년에 했던 거 있는데 이걸로 한번 해봐봐. 그거 내가 전화 한 판 해줄게. 과장님 저희 김대리 가는데요,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요, 알았어, 고마워. 내가 이야기해놨어. 만났어요. 과장님이랑 어떤 사이입니까?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 판을 깔아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든 자동화 매뉴얼 사내 메신저에 공유했습니다. 다들 빨리 퇴근합시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대리 과장 중에서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의 핵심 표지, 자기의 성과 노하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엑셀 자동화 매뉴얼, 방금 슬랙에 공유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투자받기 위한 겁니다. 기한은 금요일이고요. 예산은 100만 원 내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작업은요, 여기 자료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해서 하세요. 요겁니다, 요거. 요게 일을 잘하는 사람의 표지입니다. 이런 사람 가까이다 두세요. 승진도 시키시고요. 중요한 일 이런 사람한테 맡기세요. 꿍 갖고 있어. 절대 공유 안 해. 이런 사람은 그냥 멀리 하세요. 신입사원은 일 잘하는 사람의 표지가 뭔지 아세요? 네, 가설이 있는 보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설이 있는 보고를 해요. 자기 주장이 있는 보고를 해. 그냥 레포트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레포트에다가 뭔가 자기 주장을 넣어요. 실수를 했든 어떤 새로운 보고서를 아무튼 A안과 B안인데 어떤 게 나올까요? 저는 A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의견을 좀 주세요. 이런 거 있죠. 변명 대신 대안을 가져와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고의 타이밍도 굉장히 빠르고, 보고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떠세요? 자기 주장을 뽀그작 한마디씩 해. 근데 이런 유니콘들 자주 오지 않죠?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제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다. 정말 직장에서 일 잘하는, 소위 알아서 일 잘하는 유니콘 만나면 주변 사람들도 직장의 질이 달라집니다. 점심 먹다가 그 친구 정부자 일 잘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표지입니다. 7가지인데 요약해봤어요. 언제까지 하면 되죠? 이렇게 안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어떤 결과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 안 해요. A와 B안 중 저는 B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오답노트 선샤이닝의 원리로 공유해요. 그 다음에 회의 요약해서 공유해주는 친구들, 이 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궁금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보내줘요. 중간 보고 잘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대성당의 벽돌 이야기 아실 겁니다. 일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 실적만 챙기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실적을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줘야 이 사람들 퇴사 안 하고 정말 분기탱천, 용기 승천해서 일합니까? 자율성과 성장의 판이라고요. 자꾸 관리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둬야 돼. 네 마음껏 한번 해봐. 알아서 해. 건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성과 낼 만한 판을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잘 보세요. 1번. 통제를 버리고 맥락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좀 해주시고요. 목적과 권한을 얘기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 비용 쓸 일이 있을 텐데 100만 원 이하로 사용할 때에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버려야 돼요. 통제를 받는 순간 일잘러들은 아이고 여기서 내가 경력 발전 안 되겠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맥락을 이야기하고 바톤을 딱 넘겨줘 버리는 겁니다. 야, 네가 마음껏 달려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가와 관련돼서요. 우리가 데이터가 약하면 우리가 인간은 근접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나보고 한번 웃어주고 나보고 한번 인사하면 괜히 좋아 보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좋아 보여요.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하지 말고 고객의 변화,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해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OKR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잡고 3개월간 쫙 달린 다음에 한번 평가 정리하고 또 3개월 달리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관적 평가 독입니다. 실제 고객의 변화와 성과로 피드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잘러들은 새로운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문책하고 그러면요, 심리적 안정감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패 자체를 처벌하지 말고 보호해줘야 돼요. 보복에 두려움이 없어야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니콘들이 살아남은 조직은 맥락 소통, 투명한 데이터, 심리적 안정감, 이 세 가지 키워드란 말이죠.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의 불씨를 살리는 리더십 뭐냐? 맥락 소통, 데이터에 의한 평가, 두려움 없이 시도해보게 하는 것, 이 관점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혁명 경제님, 일잘러와 고집빌런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야, 고집빌런, 야, 재밌는 단어네요. 길들이기 어려운 적토마와 같은 것, 주변에 일잘러가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여포만큼 강한지 생각합니다. 야, 여포와 적토마, 이 초한지를 읽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적토마를 다룰 수 있는 것은 명장만, 명기를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같죠. 일잘로로 만들 거냐 고집빌런으로 남길 거냐, 그거는 내가 여포냐에 따라 달려있다. 여러분들 스위치라는 책을 보면요, 행동경제학을 굉장히 쉽게 풀어준 책입니다. 인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코끼리하고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코끼리하고 그 코끼리 위에 올라탄 작은 기수와도 같다. 이성은 작은 기수처럼 작게 작동하고 이 감정과 욕망의 본질은 코끼리처럼 엄청 크다. 그런데 요게 이코노미, 인간은 이콘이라고 부르는데 경제적 합리성과 심리적 불합리성이 공존하는 존재다. 그래요. 인간도 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 50.1%, 놀아버리고 싶은 마음 49.9%, 0.2%로 일잘러가 되느냐 고집빌런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관리해줘야 된단 말이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료들과